60대 이후 남성분들 밤에 소변 때문에 3번, 4번 깨고 계신가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고 포기하고 계신가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소변은 전립선이 이미 문제가 생겼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없다는 이유로 혹은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건강한 배출을 몇 년째 완전히 중단하고 계신다면 당신의 전립선 안에는 이미 염증과 노폐물이 가득 쌓여 있을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전립선 비대증은 물론 심각한 경우 전립선암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올바른 배출 방법을 실천하시면 당신의 전립선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비뇨기과에서 20년간 남성분들의 전립선 문제를 치료해온 전문의 박세라입니다. 제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전립선 건강의 핵심은 정기적인 배출을 통해 전립선을 깨끗하게 비워주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나이가 들면 그런 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정기적인 배출을 하지 않으면 전립선에 분비물이 고여서 염증이 생기고 그것이 비대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특별한 비용이 들지도 않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어떤 약보다도 확실합니다. 단지 올바른 방법을 모르고 잘못 실천해서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자분들의 성함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에 68세 김정호 씨가 오셨습니다. 그분의 첫마디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끝났나 봐요. 밤에 1시간마다 깨서 화장실 가고 그런데 막상 가면 몇 방울밖에 안 나와요. 자세히 들어보니 아내분이 돌아가신 후 5년 동안 건강한 배출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런 건 나이 들면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완전히 포기하고 사셨던 거죠. 검사 결과 전립선이 정상보다 3배나 커져 있었고 만성 염증까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상황에서 고생하는 60대 이상 남성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왜 정기적인 배출이 전립선 건강에 필수적인지 과학적 원리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안의 하수구를 생각해 보세요. 매일 새로운 물이 들어오는데 배수구를 막아두고 물을 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인 물에 세균이 번식하고 악취가 나며 결국 완전히 막혀버리죠. 우리 전립선이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전립선은 매일 정액에 중요한 구성 성분인 전립선액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몇 달, 몇 년 동안 이것을 배출하지 않으면 고여있던 분비물이 변질되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 전립선염이 주요 원인이고 염증이 생기면 전립선이 부어오르면서 바로 그 중앙을 지나는 소변기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줄기가 가늘어지고 밤에도 자꾸 깨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심한 경우 발기부전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은 아직 늦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생활 실천법을 따라하시면 당신의 전립선은 분명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 걸 하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혈압약 먹는 것처럼, 당뇨 관리하는 것처럼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자기 돌봄입니다. 치료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올바른 환경을 만드세요. 가장 좋은 시간은 따뜻한 물로 샤워를 마친 직후입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이완된 상태거든요.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게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세요. 세 번째, 올바른 자세입니다.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게 침대에 편안히 눕거나 소파에 반쯤 기대는 자세가 가장 좋습니다. 무릎 밑에 작은 쿠션을 받치시면 더욱 편안해집니다. 성기 전체뿐만 아니라 고안 부위와 그 아래 회음부까지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바로 이 회음부 안쪽에 전립선이 위치해 있거든요. 네 번째, 충분한 시간을 가지세요. 젊었을 때처럼 빨리 끝내려 하지 마시고 최소 10분에서 15분 정도 여유를 두고 천천히 몸의 감각을 깨워나가는 기분으로 하세요. 완전한 배출이 목표입니다. 다섯 번째, 반드시 윤활제를 사용하세요.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져서 마찰로 상처가 생길 수 있어요. 약국에서 파는 수용성 윤활제나 코코넛 오일 같은 순수한 식물성 오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절대 비누나 바디로션은 사용하지 마세요. 요도염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여섯 번째, 황금 주기를 지키세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서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하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전립선암 위험이 33%나 낮다고 밝혀졌습니다. 너무 자주 해도 너무 뜸해도 좋지 않아요. 일곱 번째, 마무리 운동을 꼭 하세요. 배출 후에는 항문 주변 근육을 10초간 조였다가 푸는 케겔 운동을 10번 정도 해주시면 골반 근육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효과를 극대화하는 특별한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따뜻한 찜질팩을 아랫배와 회음부에 5분 정도 대주시면 근육이 이완되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배출할 때는 절대 숨을 참지 마시고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을 해주세요.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전립선 이완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통증이나 불편함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비뇨기과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생활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리코펜 성분은 전립선을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특히 기름과 함께 가열하면 흡수율이 5배나 높아집니다. 아침에 달걀 프라이 할 때 토마토도 함께 구워서 드셔보세요.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호박씨에는 아연과 셀레늄이 풍부해서 전립선 염증을 줄여주고 호르몬 균형을 맞춰줍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꾸준히 드시면 좋아요. 세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강력한 항염, 항암 효과가 있어 전립선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커피 대신 하루 2~3잔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알코올, 맵고 짠 음식, 카페인 과다 섭취는 전립선의 염증을 일으켜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야간뇨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흡연은 전립선, 혈액순환을 방해하니 반드시 금연하셔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합니다. 하루 30분씩 빠른 걷기를 하시면 골반 주변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전립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너무 오래 앉아 계시지 마시고 1시간마다 일어서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특히 회사에서 오래 앉아 일하시는 분들은 방석을 사용하시거나 정기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습관을 기르세요. 이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스트레스는 전립선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줍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요가, 산책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도 중요해요. 밤에 푹 자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염증이 더 쉽게 생길 수 있거든요.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차를 한 잔 드시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시면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김정호 씨 이야기를 마저 들려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지 석 달 만에 김정호 씨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밤에 한 번 정도만 깨게 되었고 소변 줄기도 훨씬 강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중요한 건 자신감이 회복되셨다는 거예요. 선생님, 처음에는 정말 부끄럽고 어색했는데 이게 건강관리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는 제 몸을 돌보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정호 씨는 지금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시고 손자와 놀아주는 것도 훨씬 즐거워하신다고 해요. 밤에 푹 잘 수 있게 되니 낮에 활력이 생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적극적인 건강 관리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절대 강박적으로 하지 마세요. 횟수에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내 몸이 원할 때 편안한 마음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규칙성과 편안한 마음입니다. 둘째, 통증이나 혈뇨, 발열 등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전문의 상담을 받으세요. 급성 전립선염이나 다른 질환일 수 있거든요.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확실한 경고 신호예요. 셋째,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두 번 했다고 끝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해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생활 습관으로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넷째,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고려하세요. 혈압약이나 당뇨약, 심장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전문의와 상의 후 시작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과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계신 분들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건강 관리를 함께 해나가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자녀들과 건강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하시면 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건강한 아버지가 되는 것이 가족 모두에게 선물이거든요. 또한 같은 고민을 가진 친구들과도 서로 격려하며 건강 관리를 해나가시면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닌 삶의 질을 되찾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으세요. 더 이상 소변 문제로 밤잠을 설치거나 외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시면 한 달 안에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과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실천이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건강한 몸으로 평생 사랑하고 사랑받으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